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소스가 잘 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늦게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은 저는 현재 데이터브릭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이전에는 제가 아파치 제플린이라는 프로젝트를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열심히 이제 시작을 했었었고요. 그게 아마 거의 지금 이미 벌써 한 8년, 7, 8년 이상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제플린은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 뭐 탑레벨 프로젝트도 되고 나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매니지드 서비스를 만드는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공동 창업을 해서 이제 제플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요거를 서비스로 만들려고 또 그 후에 몇 년 이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플이라는 회사는 현재는 이제 데이터 로봇이라는 회사에 팔리게 됐고 그 회사가 이제 제플이라는 회사가 팔릴 때쯤에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매니지 서비스를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 재밌지만 이제 쉽지 않은 이제 과정이었는데 이거를 또 매니지 서비스로 만드는 거는 또 전혀 다른 챌린지가 있는 전혀 다른 도전이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조금 해결을 해보자. 거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스타로이드라는 또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을 해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데이터브릭스에서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에서 너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해서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새로운 뭔가 오픈소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스타로이드라는 이제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데이터브릭스에 왜 조인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거 뭐 어떤 재미라든지 아니면은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에 얻을 수 있는 거를 최적화할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저는 제가 배울 수 있는 거에 최적화를 하고 싶었는데 데이터브릭스가 이제 오픈 소스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회사 중에 하나라서 저는 또 그거를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하기는 했지만 이제 배울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데이터브릭스에 조인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한 1년, 벌써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좀 배운 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픈소스에 뭐 관심이 있고, 이런 배우고자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럼 내가 도대체 왜 이거를 알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오픈소스가 뭐를 잘하는지, 뭐를 못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 단순히, 뭐, 오픈소스가 뭐 좋기 때문에, 또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를 하면은 뭔가, 뭐,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랑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장 거리가 먼 회사 중에 하나를 설립한 이제 공동 창업자의 그 말을 빌려왔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오라클 아시죠? 오라클은 오픈 소스는 아니지만 굉장히 성공적인 회사 중 하나죠. 데이터베이스고 굉장히 유명하고 오픈 소스는 아니지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제 어떤 분야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를 이제 창업한 그 창업자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오픈 소스와 경쟁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오픈 소스가 굉장히 이제 파괴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일론 머스크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도 창업을 하고 뭐 스페이스X도 창업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트위터를 인수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이런 트윗을 작년에 올렸더라고요. 작년 뭐 3월 24일 이쯤에 이제 트위터의 알고리즘을 오픈 소스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yes라고 대답을 많이 해서 그 후로 거의 정확하게 1년 후에 이제 그 트위터의 뭔가 추천 알고리즘이 오픈 소스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런 걸로 밀어보면은 이렇게 오픈 소스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 같은 회사의 창업자가 한 말, 또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현재로서는 세계 최고의 부자죠. 그 세계 최고의 부자도 이제 오픈 소스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여러분도 이제 알아야 오픈 소스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잘 못하는지 알면 좋은 이유가 나의 성공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 최고의 부자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한번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 오픈 소스가 잘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고 그거를 잘 파악을 해서 저희 각자의 성공에 이용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각자의 성공은 각자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공을 원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사용자와 제작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거든요.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사람, 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사용할 수도 있죠. 또 뭐 오픈 소스에 컨트리뷰션 하는 것도 저는 사용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사용자의 입장이 있고 또 제작자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를 만들어서 릴리즈하고자 하는 뭐 개인이나 회사들 이렇게 사용자, 제작자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두 양쪽의 성공의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이용을 하고 싶은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이런 뭐 오픈 소스가 초기에 낮은 초기 비용, 뭐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또는 오픈 소스가 표준 기술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표준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소스 코드를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로드맵이 개발이 되고 있는지 오픈 소스가 이런 투명성도 제공을 하고 또 뭐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그런 유연성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제작자인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예로 들면은 회사가 어떤 오픈 소스를 릴리즈하면은 그게 그 아이디어를 빠르게 검증해 보기 위해서 오픈 소스를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켓에서 이런 제품이나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 또는 그냥 단순히 개발을 굉장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오픈 소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발을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뭐 회사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리더십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런 많은 성공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게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은 뭐 생태계 구축이라든지 기술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그 위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조금 더 나눠봤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거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도 한번 나열해보고 또 뭐 예를 들면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이제 되게 사용하기 쉬운 거를 보통 원하죠. 뭐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게 좋으니까 또 되게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뭐 버그가 있다든지 아니면 보안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사용하고 싶지는 않죠. 그리고 뭐 유지 보수도 쉬워서 설치하면은 그냥 별다른 문제 없이 계속 사용을 하고 싶고, 또 그 소프트웨어의 뭔가 신뢰도 뭐 소프트웨어가 크래시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신뢰도는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후 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버전 업그레이드가 된다든지 어떤 그런 것부터 소프트웨어의 자체 기본적인 신뢰도까지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싶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컬럼으로 나눠봤는데, 이 두 가지가 오픈소스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저는 못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나눈다고, 여기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그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개발하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인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코드를 개발을 하는 거는 오픈소스가 굉장히 잘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안전하게 만든다든지 유지보수가 간편하게 만든다든지 신뢰도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 오픈소스가 잘하는 거지만,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그 오픈소스를 예를 들어서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걸 신뢰 있게 만드는 거는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도와주는 건 아니고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제 자신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사실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직접적으로 도와준다기보다는 그 매니지 서비스들, 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라든지 아니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오히려 오픈소스 커뮤니티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같은 말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예전에는 뭐 이게 굉장히 옛날 얘기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뭐 10년 전, 뭐 15년 전 이럴 때는 사실 오픈소스 그런 커뮤니티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서 직접 빌드해서 제 서버에 설치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던가 아니면 뭐 바이너리 패키지로 그 오픈소스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었는데, 지금도 물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점점 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소스 코드나 바이너리를 제공해서 그걸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매니지드 서비스가 있어서 사용자는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어하고, 그게 더 쉽고 보안성도 우수하고 유지보수도 간편하고 더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싶어하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이제 소스 코드랑 바이너리를 직접 사용하는 일은 점점 드문 일이 돼가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무튼 오픈소스가 커뮤니티가 사용자랑 인터랙션을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깊게 얘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아무튼 현재는 좀 이렇게 매니지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게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브릭스에 와서 이 부분을 데이터브릭스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 배웠다고 관심 있게 보고 배우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데이터브릭스에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배우고 싶었던 이유가, 데이터브릭스가 최근 근 10년 사이에 물론 데이터브릭스 말고도 오픈소스를 가지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들고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저는 데이터브릭스가 또 가장 성공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현재로서는 오픈소스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렇게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 중에 굉장히 성공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데이터백스는 어떤 스팍으로 시작을 했지만 스팍 하나만이 아니라 그 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델타라든지 아니면 MLflow 아니면은 최근에는 뭐 돌리 같은 거 이런 것 이렇게 계속 오픈 소스를 새로운 거를 만들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확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좀 배우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가장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이제 좀 그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되게 많은 오픈 소스를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성공적인 오픈 소스를 만들고 그거를 매니지드 서비스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뭐 비즈니스를 만들고 뭐 서비스를 제공하자.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굉장히 성공적인 오픈소스를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그거를 매니지 서비스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일을 한 대단한 회사 또는 대단한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조인하기 전에 스타트업이나 오픈소스에서 했던 일이 여기에 요 정도 과정에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은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뭐 트래픽을 처리를 하게 된다든지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트래픽을 처리하면서 얻은 경험과 어떤 뭐 성능 튜닝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생기겠죠. 그거를 다시 이제 오픈 소스에 적용하는 이런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데이터브릭스는 예를 들어서 스팍을 이제 오픈 소스를 만들었죠. 그리고 매니지 서비스로 이제 스팍 클러스터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필요가 생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팍 클러스터를 어떤 서버레스 형태로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외부 IDE에서 스팍 클러스터에 접근을 해서 뭐 디버깅을 한다든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디버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인터랙티브 세션이나 뭐 UDF 이런 것들을 잘 아이솔레이션해서 보안 문제가 없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리퀘어먼트들이 생겨나고 그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에 다른 세션에서 혁진님이 스팍 커넥트에 대해서 또 세션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게 되고 그게 지금 이제 스팍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스팍 3.4의 오픈 소스로 다시 이제 그 컨트리뷰션이 돼서 오픈 소스에 이제 이런 특징 또는 이런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코드들이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픈 소스가 더 좋아지고 그 위에 이제 붙어 있는 기능들도 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비슷한 예인데 이제 델타 같은 경우는 이제 델타도 오픈 소스 포맷이죠. 여러 가지 특징을 제공하는 이제 오픈 소스 포맷인데 스토리지 포맷 또는 뭐 스토리지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데이터브릭스에서는 물론 오픈 소스로 모든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데이터브릭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 인테그레이션이 돼 있죠, 델타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냥 델타 인테그레이션만 스팍 위에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델타 라이브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위에 이제 퍼포먼스 튜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 또는 퍼포먼스 튜닝들을 하게 됐고 이게 이제 델타 뭐 2.0 또는 뭐 델타 그 릴리즈의 이런 기능들 또는 퍼포먼스 향상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오픈소스가 성공적인 오픈소스가 한번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위에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에는 다른 오픈소스 또는 다른 서비스에 의해서 언젠가는 대체가 되게 되는데 더 좋은 오픈소스가 나왔을 때 당연히 대체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은 계속 서로 오픈소스와 서비스가 서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 가능한 뭔가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같은 경우는 이런 모델을 바탕으로
굉장히 아답션이 많이 일어나서 이런 가장 널리 쓰이는 포맷 중에 하나가 되게 됐고, 뭐 한 가지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챗GPT 같은 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저도 맨날 사용을 하는데, 이제 데이터브릭스에서도 이런 그 챗GPT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 뭐 거대 언어 모델 이런 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브릭스도 돌리라는 이제 LLM을 오픈 소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얼마 릴리즈된 지 1.0 릴리즈된 지 이제 딱 한 달 정도 됐고, 2.0도 릴리즈된 지 뭐 1, 2주도 채 되지 않는 이제 따끈따끈한 오픈 소스인데, 물론 아직 이걸 가지고 이제 내부에서 어떻게 서비스에 이용할지,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만들면 또 거기서 얻는 이제 교훈이 있겠죠. 교훈이나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제 배울 점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다시 이제 오픈 소스로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될 테고, 이렇게 새로운 오픈 소스가 생겨나서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또 만들어지는 거를 또 지금 목격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배운 거는, 이제 오픈 소스를 가지고, 오픈 소스가 굉장히 다양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오픈 소스를 조합을 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뭔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든다고 하면은 뭐 아파치 스파크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스케줄링 하기 위해서 뭐 에어플로우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오픈 소스를 조합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 오픈 소스를 조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복잡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스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뭐 주피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환경을 제공을 하고, 뭐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스케줄링 하는 걸 제공했다, 이런 걸 만들었다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스케줄링 하는데 에러가 나면은 도대체 이 에어플로우에서 에러가 났는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스케줄링 한 코드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걸 실행하는 스파크에서 뭐 문제가 있었는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 디버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일단은 쉽지가 않고, 또 어떤 뭐 스파크가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버전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뭐 노트 환경도 같이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통합을 하게 되면, 특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을 통합을 하게 되면 오픈 소스의 강점이 되게 유연하고 유용하다는 거지만, 그게 이제 통합을 하면 할수록 이제 단점이 되게 되는 경우가 흔하죠. 그래서 통합을 많이 하면은 10가지 소프트웨어를 이제 조합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이제 복잡도가 굉장히 이렇게 엄청 높아져서 결국에는 이제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잡도를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데이터브릭스에서 또 한 가지 목격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이제 한 가지 예인데요. 우선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들, 이런 컴포넌트를 제가 여기에 이제 딥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써놨는데, 제대로 통합을 했다고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어떤 테이블을 클릭을 하면은 그 테이블을 소비하는 다운스트림 뭐 노트북이라든지 워크플로우라든지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리니지 정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테이블이 그 테이블의 업스트림인지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뭐 비슷한 예 중에 하나는 이렇게 테이블 뭐 인사이트를 클릭을 하면은 어떤 쿼리들이 이 테이블을 참조하는 쿼리들인지 이렇게 바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 워크플로우 모니터링을 페이지에 가보면은 어떤 이유로 실패를 했는지, 워크플로우가 실패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
그 워크플로우를 구성한 노트북이 없어져서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은 뭐 클러스터 퍼미션 에러로 실패를 했는지 이런 그 이유들을 한 번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 실패를 했는지 이제 쉽게 디버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합쳤지만 합치면서 오히려 더 편해지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 회사에서 목격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통합을 해서 복잡도를 낮추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한 가지 또 배우게 됐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본 거는 이제 이렇게 많은 오픈소스, 다양한 오픈소스를 처음에 릴리즈하고 이걸 가지고 서비스로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이게 그 회사 조직의 어떤 DNA에 또는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픈소스는 개발 방법론이기도 하고 그게 외부로 릴리즈가 됐을 때 어떤 기술 리더십을 생성하기도 하고 또는 생태계를 구축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 비단 어떤 뭐 일부 개인 회사의 어떤 일하는 일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회사 조직의 뭐 비즈니스 사람이라든지 프로덕트 관련된 뭐 팀들 또 엔지니어링 관련된 팀들도 이런 생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 DNA를 가지고 또 같이 뭐 커뮤니티랑 일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고객이나 파트너 간의 일을 할 때도 이런 공통된 생각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또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최근에 릴리즈가 됐으니까 이제 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머셜 유즈가 저도 이 분야를 뭐 아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오픈 소스로 된 랭귀지 모델들이 많지만 이제 커머셜로 사용 가능한 모델들이 없거나 거의 없었는데 이제 돌리가 그 학습 데이터를 이제 커머셜 가능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제 커머셜 사용 가능한 첫 번째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고객에 필요한 것 또는 고객이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가 필요한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이제 잘 대응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어떻게 나의 성공에 이용을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이 오픈소스가 잘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잘 못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까 처음에 그 오라클의 공동 창업자가 얘기한 이 말을 제가 충분히 괜찮은 오픈소스와 경쟁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런 말을 제 나름대로 바꿔보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내 성공에 오픈소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이제 미친 짓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툴이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고요. 혹시 뭐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1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